피부남이 간다 빵빵. 자, 또 피부남 오늘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 너무 좋은 금요일 돌아왔습니다. 생방송을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생방송이 참 많이 힘이 드네요. 가면 갈수록 참 많이 힘들어요. 오늘 또 3시 정각에 오기로 했는데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한 2, 3번 hul까당 넘어갔습니다. 왜 늦었느냐? 인스타그램에 지금까지 자료 화면이나 동영상을 못 보여드려가지고 그걸 고민하다가 오늘부터는 좀 인스타그램도 저의 자료 화면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시간인가요? 림프, 날씬한 하체 만들기.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림프 관리가 잘못되게 되면 어제 어떻게 이야기됐죠? 부종이 많이 생기고 그 부종으로 인해서 그게 쌓이면 그게 살처럼 돼서 아주 힘들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림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림프 관리를 잘 해주냐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강을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 슬림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고, 세 번째 아름다운 피부를 가져갈 수 있고, 다섯 번째 면역력이 좋고 피로가 그렇게 빨리 쌓이지 않는 아주 건강한 그런 우리 육체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BS, KBS 이런 방송에서부터 그 다음에 종합편성 채널까지 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강조를 하고 림프 관리를 잘 하십시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림프 관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체 중요하죠. 근데 저분은 지금 하체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리서부터 라인이 쭉 뚱뚱하게 내려오기 시작해서 엉덩이 밑으로 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셀룰라이트가 쌓이고 쌓여서 아주 몸이 굴곡이진 데다가 저건 누가 봐도 저건 엄청나게 부었죠. 그리고 다리가 매끄럽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저 다리는 우리가 볼 때는 튼튼한 다리지만 겉으로 보면 참 튼튼한 다리죠. 그러나 저 다리는 오랫동안 걸어가지도 못하고 조금만 걸어도 아이고 다리야 하는 다리입니다. 아주 건강하지 못한 다리죠. 근데 거기에 그뿐만이 아니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성으로 치자면 우리는 날렵한 아주 날씬한 다리, 진짜 아름다운 다리, 이러한 다리와 허벅지와 힙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다리가 돼버렸어요. 저 다리가 그만큼 다시 아름다워지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근데 저 다리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보통 그럽니다. 많이 먹어서. 그럴까요, 과연?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먹는 양과 나이 먹어서 먹는 양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그때보다 우리가 덜 먹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먹는 거에 비례해서 그만큼 내가 살이 안 쪄야 되는데 먹는 거는 적게 먹는데 살은 엄청나게 찐다는 거죠. 1차적으로 소화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소화력이 떨어질까요?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니까 소화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 신진대사가 왜 원활하지 못합니까? 1차적으로 림프가 막히게 되고, 림프가 막히게 되면 그 림프가 막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혈소판도 원활하게 돌질 못하고, 혈소판이 돌질 못하면 전체적으로 몸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노폐물은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가 되니까 몸은 붓고, 붓는 몸이 쌓이면 이게 겹겹이 쌓여서 뭐가 됩니까? 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건 살이 아닙니다. 부종입니다. 저걸 빼내기 위해서는 저 부종을 제대로만 빼줘도 아주 건강한 몸을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참 청바지 짝짝 찢어진 청바지 반바지 탁 입고 처녀 때, 요즘에 한 40대? 이런 열심히 운동하신 우리 가정주부분들, 딸내미하고 같이 옷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딸내미의 몸매를 보고 자기도 그 정도 되겠지 하고 입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살이 안 찐 것 같지만 그 살 자체가
셀룰라이트가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씬한 다리가 아니고 무다리가 딱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씬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림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체 림프 관리, 어떻게 하체 림프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힙이 업이 되고 날씬한 허벅지와 쫙 빠진 종아리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아름다운 하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늘씬한 하체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체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림프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림프구, 출구, 입구라고 하죠. 출구. 우리는 림프는 출구입니다. 입구는 없습니다. 림프는. 그래서 우리의 림프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그 다음에 림프액이 돌아다니면서 백혈구가 싸움을 해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거기에 쌓여있는 외부적인 세균들을 죽인 그러한 시체 덩어리들과 쌓인 그런 것들을 림프관에다 모셔놨을 때 그 모여놓은 것들을 뽑아내는 그 통로, 림프구. 그 림프구를 먼저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안에 아주 쌓여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치우려면 물청소를 합니다. 물청소를 하죠? 물청소를 할 때는 어디부터 문을 엽니까? 하수구부터 문을 열죠. 하수구 문 열어놓고 쫙쫙 뿌려가면서 그쪽으로 전부 내려 보내잖아요. 똑같습니다. 림프구를 열고 그 다음에 림프구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림프관과 림프절이 있고 모세 림프관이 있습니다. 그 모세 림프관까지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마사지 림프구 다음에 림프관을 마사지 해줘야겠죠. 관을 비워야 그 안에 또 다시 노폐물이 쌓이죠. 그 노폐물을 쌓이게끔 해놓은 림프절로 해서 림프관에 노폐물을 또 쌓아놓고 또 림프구로 또 풀어주고 그 다음에 모세 림프관에 쌓여있는 또 여러가지 노폐물들을 림프관으로 쫙쫙 몰아줘야겠죠. 그러한 여러가지 케어가 결국은 림프 마사지라는 겁니다. 그 림프 마사지만 우리가 잘만 해줘도 우리는 결국 그만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자면 또, 자, 보십시오. 다리가 아주 늘씬하게 잘 빠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다리를 보고, 아이고, 살도 안 찌고 참 잘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저게 늘씬합니까? 평평합니까? 아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가 어떻습니까? 굴곡이 많이 져 있죠. 저게 뭘까요? 저 다리는 지금 림프가 막힘으로 인해서 셀룰라이트가 쌓이기 시작한 거고 그 셀룰라이트가 쌓이다 보니까 다리에 실질적으로 늘씬한 다리가 아니고 굴곡진 다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굴곡진 다리로 인해서 지금 아름다움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자, 2부 시간에 찾아뵙고 지금 이 시간 또 동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밀지 마시고 파동 주셔서 저희 피부놈이 간다 빵빵. 자,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그 사진에 더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리 다리를 잘 내가 먹는 걸 관리를 하고 이러면서 몸매를 관리했다 하더라도 쌓여있는 노폐물이 저렇게 있게 되면 아름다운 다리가 아니 되겠지요. 그래서 저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림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림프 마사지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죠. 저 림프를 참 많이 관리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림프를 힘으로 밀어서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림프는 절대적으로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림프는 우리가 지금 림프가 돼 있는 그 림프관이나 모세 림프관이나 이게 압력이 가하게 되면 그 압력으로 인해서 모세 림프관이 망가지게 되고 림프관이 망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림프관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림프관이 손상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에서 원활하게 흘러서 빠져나가야 할 림프액, 거기에 노폐물들,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오히려 내 몸이 더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보면 림프 관리를 하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보면 압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압 주지 마세요. 림프 관리는요, 진짜 사랑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내 몸은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내 몸이 사랑스러우면 그 사랑스러운 만큼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 몸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림프구를 열 때도 아주 림프구를 좀 진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림프구를 마사지를 하더라도 이거를 빠르게 열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마사지를 해주세요. 많은 마사지를 해주세요. 압력이 가하지 않는 많은 마사지. 그런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림프구는 한 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20%가 열리고 내일 30%가 열리고 모레 50, 또 60, 70, 80 그러면서 서서히 내 몸이 열립니다.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합니까? 야, 내가 오늘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구 피곤하질 않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내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니까 내가 피곤함이 그만큼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림프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압을 주지 말고 세게 하지 말고 빠르게 하지 마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건 뭡니까? 내 림프구에 맞는 림프를 원활하게 풀어주는 전문 마사지 크림을 쓰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전문 마사지 크림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가 우리 천연 생약초로 개발한 인파 크림 요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20년 동안 이 제품을 가지고 해왔을 때 우리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림프를 풀려고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고 뻑뻑하게 나가는데 우리 인파 크림을 가지고 그냥 쓰다듬어만 줘도 림프가 풀리더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도 림프 관리만 잘하면 나는 그만큼 몸이 슬립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뻐지고 누구한테 가서도 내가 당당하게 허리 라인이 살아나는 몸매가 살아나는 뿜뿜하는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장담을 드립니다. 자, 또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서서 일하고 앉아서 일하고 또 누워서 일하나요? 누워서 일하면 다리가 안 붓겠죠. 아무튼 일을 해요. 일을 하면 저녁에 딱 와서 보면 저렇게 다리가 팅팅 붓습니다. 붓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아이고 힘들어 하고 다리를 갖다가 만지고 뭐 주무르고 이러지요. 다리가 왜 저렇게 부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리가 붓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내 다리에 하중으로 전부 전해지다 보니까 저 다리가 그 몸무게를 이기질 못해서 위에 상체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붓는 경우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한 건 뭐냐면 저 몸이 붓게 된 이유가 결국 그 몸이 그만큼 뚱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림프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림프를 풀어주게 되면 저렇게 부종 다리가 붓는 것도 점차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상체에 있는 부종을 빼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게 살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거 부종이었구나 하실 거예요. 왜냐? 몸이 갈수록 난립해지고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이 찌고 붓는 이유는 1차적으로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그럼 결국 그 소화력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는 그게 몸으로 가면서 노폐물로 쌓이게 되고 몸이 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소화력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림프가 그만큼 신진대사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엄청난 활동량으로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나 그리고 활동성이 요즘에는 참 우리
옛날 어린이들은 활동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죽하면 애야 배 꺼진다 뛰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뛰질 않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운동장 가서 운동 잘 안 하잖아요. 오히려 운동하려면 운동하는 때는 찾아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운동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살이 그렇게 잘 안 찌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하게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그 다음에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은 림프구가 아직 살아있고 그만큼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잘 내보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처럼 이제는 노폐물을 빠져나가게끔 밖으로 빼내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림프가 쭉 흘러가는데 그 림프가 우리가 부종이 생기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근육이 림프를 갖다가 눌러버린단 말입니다. 눌러버리다 보니까 이게 림프관이 딱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쭉 가가지고 그 림프관 안에 이렇게 노폐물이 쌓이고 림프구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적체가 됩니다. 적체가 되다 보면 안에서는 계속 밀어내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나가지 않겠다고 버팅기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죠.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처음에는 아이고 나 얼굴 부었네. 아 이튿날 가서 또 얼굴 부었네. 3일 가서 또 얼굴 부었네. 근데 나 저녁에 가면 또 다 빠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우리 눈은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었던 얼굴이 저녁에 빠진다고요? 빠졌지만 0.0001mm든 0.002mm든 그 노폐물들이 쌓인다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해바라기가 돼 있어요. 왜요? 얼굴이 이딴만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세요. 나도 처녀 때는 얼굴 조망만 했거든? 근데 이렇게 됐어. 그럼 다시 조망만하게 만드세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림프 관리만 제대로 해줘도 이 얼굴에 있는 부종들이 쫙쫙 빠집니다. 쫙쫙 빠지다 보면 얼굴이 되게 작아져요. V라인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V라인을 만들어 드리는 남자 피보람이 3부에 찾아뵙겠습니다. 빵빵! 예, 밀지 마시고 파동 주셔서 저희 아까 보셨죠? 쫙쫙 다림질하듯이 펴지지 않습니까? 이 이쁜 다리가 더 쫙쫙 펴집니다. 림프 관리 제대로만 하면 진짜 아주 쫙쫙 펴져요. 다림질 하는 것처럼, 옷 다림질 하는 것처럼 피부가 쫙쫙 펴집니다. 여러분들 림프 관리만 제대로 하시면 진짜 아름다운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림프가 무엇인지, 왜 림프 관리를 왜 제대로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예, 림프 마지막 시간이죠. 자, 뒷면, 좌측에 있는 거 뒷면을 보시면 우리 림프가 어떻게 퍼져 있습니까? 머리 위에서부터 쭉 흘러 내려가지고 목 뒤선으로 해서 등뼈를 지나서 어깨 견비통과 손으로 쫙 가 있죠. 그래, 그 안에 지금 점점점 크게 있는 건 림프관입니다. 그 림프관 사이사이가 절입니다. 림프절입니다. 그래서 저 림프관에 림프가 돌면서 저 림프관에 노폐물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림프구, 겨드랑이 밑에,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부분, 구멍이 있는 부분은 전부 림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림프구를 그쪽으로 노폐물이 전부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첫날 말했죠? 내가 손을 올리고 딱 겨드랑이를 만졌을 때 겨드랑이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다. 그거는 림프가 막혀 있는 겁니다. 그거 살 아닙니다. 어떤 분들 말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이고 내가 살이 쪘는데 말이야. 왜 살이 여기로 찌는지 모르겠어. 겨드랑이만 살이 볼록하게 올라와. 특별한 신체 조건인가요? 겨드랑이만 살찌게요? 절대 아니죠. 림프구가 막혔으니까 거기서 막혀서 노폐물이 쌓이다 보니까 얘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얘가 이제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참 림프가 약해. 나는 림프가 많이 막혀 있어. 뭐에서 보시면 되느냐? 기관지가 약합니다. 림프 약하신 분들. 내가 조금만 이야기해도 아이고 목이 새. 내가 조금만 노래 불러도 아이고 목이 새. 어디 공기 안도 조금만 가면 기침을 하고 편도가 부어. 감기 차가운 데만 가도 벌써 편도가 이상이 와. 림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런 분들은 림프 관리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이 귀 밑으로 요 밑으로만 쫙쫙 흘러내리시기만 해도 이 림프가 아주 좋습니다. 그냥 TV 보시면서 크림 바르고 살살 내리십시오. 살살. 그냥 내려만 주시면 됩니다. 내려만 주시면 되는데 참 림프 관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텔레비 보면서 하면 돼요. 아랫집, 윗집, 아랫집, 윗집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세요. 그냥 내 몸을 쓰다듬고 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부부가 더 화합해서 여보 오늘 고생 많았지? 내가 당신한테 오늘 림프 마사지, 피로회복 마사지 해줄게 하고 피로회복 마사지를 해줘 보십시오. 남편이요, 저녁에요, 밖에서 술을 먹어요? 절대 아니죠. 나 우리 집사람이 나 오늘 피로 마사지 해준다고 그래서 나 집에 갈 거야 하고 달려오지요. 부부의 화합도 그러잖아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자, 그럼 이제 또 앞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면으로 보게 되면 앞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쭉 지금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 쭉 밑으로 해서 명치로 해가지고 이 오장육부 쪽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가죠. 저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온몸에 림프는 분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온몸에 림프가 됐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우리의 피는 정맥과 동맥으로 굵은 선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혈관으로 해서 잔 핏줄들이 전신에 다 퍼져가죠. 근데 지금 림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림프 같은 경우는 림프관이 쭉 흘러갑니다. 근데 흘러가면서 중간중간에 창구가 있어요. 그쵸? 창구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 림프관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전신에. 그래서 저 안에 굵은 우리가 꼭 열매처럼 있는 게 저게 뭐가 그 안에 뭐가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저게 원래 림프가 계속 가면서 저기에 노폐물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노폐물이 우리가 림프구로 흘러나오게끔 건강한 사람은 저게 노폐물이 쌓여있질 않죠. 그러면 여기서 림프가 하는 역할이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림프가 하는 역할은요, 1차적으로 우리의 몸의 1차적인 방어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적으로부터 세균이 쳐들어오는 것을 백혈구가 림프에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싸워요. 그래서 세균을 죽여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 입을 벌리고 있고 외부적인 환경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 공중에 떠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겨내게끔 하는 게 결국 림프라는 겁니다. 그 림프가 걔네들과 싸워서 그 세균들을 갖다가 전부 죽여서 그걸 갖다 똘똘 말아가지고 저 림프관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공기를 마십니다. 물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안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죠. 근데 그 소화를 시키면 우리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노폐물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거기에 우리 영양 성분들을 나르다 보면 거기에 또 노폐물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노폐물들을 림프가 모아서 끙차기 끌고 림프관으로 갖고 가서 저 림프관에 또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갔다가 다 어디에 날르죠? 저 림프구로 다 흘려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림프 마사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림프구를 항상 열어줘야 되고 림프구로 항상 저 노폐물과 세균의 사체들이 쌓아놓은 그러한 것들을 전부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것들을 밖으로 쏟아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입니다. 나는 어떤 분들 이러세요. 나는 땀이 잘 안 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땀이 안 나? 땀이 안 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림프가 막혔기 때문에 땀이 안 납니다. 체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빼짝 말랐어. 근데 림프가 땀이 안 나. 난 말라서 땀이 안 나나 봐.
아니에요. 그분도 림프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림프가 막혔다고 해서 전부 살이 찌는 건 아닙니다. 림프가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체질적으로 살이 안 찌면서 몸이 만년 피로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참 재밌는 거는요, 저희가 림프를 열어드렸을 때 처음엔 땀이 안 나던 분들이 3일, 4일이 되니까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 어떤 분은 갖다가 홍수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 홍수난 그 치느라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요, 땀이 엄청나게 나요. 그 땀이 뭐냐고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뭔 줄 압니까? 더 재밌는 거. 웃기는 게 아니고 더 재밌는 거. 재밌는 게요, 땀을 흘려서 그만큼 흘렸으면, 우리가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거나 일반적으로 땀을 흘리면 그 정도 흘리면 쓰러집니다. 맞죠? 그런데 그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엄청나게 가볍다는 거예요. 왜? 그게 땀이 아니고 노폐물이 전부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림프 관리 항상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젊게 사시려면 림프 관리 1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성입니다. 여성분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저 림프가 저렇게 전신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모세 림프관까지. 전신에 퍼져 있는 저 림프관과 모세 림프관과 그 다음에 림프절과 림프구를 실질적으로 다 관리를 하려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매일매일을 내 몸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가 처녀 때 가지고 있던 몸매, 슬립하고 아름다운 내 몸매, 그 몸매를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피부에 보약을 쏙쏙들이 넣어드리고, 여러분들의 몸매를 찾아드리고, 여러분들의 눈에 하트를 빵빵 넣어드리는 남자, 피부남이 오늘 또 림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신관리, 림프관리 조금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남입니다. 피부남이 간다. 빵빵! 네, 미들지 마시고 파동 주셔서 저희